안녕하세요. 다울텍스입니다. 지금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이죠? 요즘은 홈택스가 워낙 잘 돼 있어서 직접 신고를 하려고 계획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혼자서 하시기 전에 이 영상 한번 보시고 활용해 보세요. 부가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서 산정하는 게 부가세인데요. 매출세액 확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전산 매출 자료랑 현금 매출 자료 더해 주시면 되는데 이미 발행한 증빙들이 있어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전자세금 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 그다음에 현금 영수증 발행한 거, 이런 것들은 이제 홈택스의 전산으로 잡혀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전산 매출 자료를 볼 수 있고, 현금 매출 자료는 직접 현금 받으신 내역을 정리를 하셔가지고 이거는 따로 더해 주셔야지 이제 매출세액을 확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매입세액인데, 매입세액은 공제 불공제 구분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매입세액 공제는 일단 전제 조건이 필요한데, 적격증빙 서류, 이게 뭐냐면 그냥 법적으로 이런 서류들이 아니면 나는 인정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서류들이 있어요. 이 적격증빙 서류랑 그다음에 이 적격증빙을 갖추면서 사업 관련 여부, 그러니까 사업 관련성이 있는지 이거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요건을 동시에 만족했을 때 우리가 공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적격 증빙은 세금 계산서, 이거 이제 종이도 되고요, 전자도 돼요. 종이, 전자 다 되고, 신용카드, 물론 체크카드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현금 영수증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여기에 기본적으로 부가세가 적혀 있어야 돼요. 부가세가 적혀 있지 않다는 얘기는 그게 면세 항목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내가 산 상품이 면세 항목일 수도 있는 거고, 그게 아니면 내 거래 상대방이 뭐 면세나 간이과세자일 경우에는 이제 이런 부가세가 안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는 아무리 내가 사업 관련성이 있고 적격 증빙을 가졌다고 해도 부가세가 적혀 있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이 뒷부분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 겁니다. 매입세액 불공제를 구분하시는 게 중요한데, 이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많이 헷갈려 하세요. 그러니까 사업 관련성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부가세 물론 써 있고, 내가 봤을 때는 사업 관련성이 있는데 안 된다 이런 애들이 좀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해 놓은 게 있는데, 첫 번째로 보시면은 차량 관련 매입세액인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경차, 우리 흔히 아는 뭐 모닝이나 레이, 스파크 이런 경차들 있죠. 그런 경차들은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뭐 카니발인데 9인승 이상 승합차들 있죠. 꼭 카니발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9인승 이상 승합차면 다 가능하고, 그 다음에 화물 자동차, 우리 그 자동차 등록증에 화물용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다 그냥 공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 그 공제되는 항목들이 뭐냐면 차량 임차 유지되는 비용도 렌트일 수도 있으니까 이런 비용들과, 그 다음에 유류비, 주차비, 차량 수선비, 차 고친 거, 주차한 거, 유류비, 이 차들에 들어간 차량 관련한 비용들은 다 가능합니다. 근데 이 차들이 아닌 다른 차들,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아는 게 아반떼 소나타, 영업사원들한테 지급되는 가장 보편적인 차들이에요. 그랜저도 많이 들어가거든요. 이런 차들은 내가 영업용이니까 당연히 사업에 사용됐다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요거 설명 안 드렸죠? 운송 렌트업에 사용되는 차량은 다 사업용이다 이렇게 봐서 다 공제를 해줍니다. 또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 게 업무 추진비예요. 이게 예전 개정 과목으로는 접대비인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거래처에 선물한 거예요. 거래처 선물. 제일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 게 명절 선물인데, 직원들한테 가는 명절 선물은 복리후생비거든요. 계정이 그쪽으로 많이 들어가고, 거래처한테 들어가는 선물은 접대비로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잘 확인을 하셔가지고, 이제 명절 선물이 제일 많이 걸리거든요. 여기서는 명절 선물. 그리고 이제 거래처에 내가 방문할 때 뭔가를 사갖고 가는 것도 다 접대비로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는 뭐 일단 뭐 마트 같은 데서 많이 사시잖아요. 마트나 뭐 편의점 이런 데서 많이 사시는데 카드 많이 쓰시고, 그래서
그냥 얼핏 봤을 때는 부가세 공제가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질은 접대비 성격이기 때문에 매입세액이 공제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다음에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 이건 뭐 당연하죠. 아까 첫 번째 전제 조건에서 적격 증빙에다가 사업과 관련이 있어야 되는데 얘는 일단 사업과 관련이 없는 지출이기 때문에 얘는 매입세액 불공제가 되는 게 당연하고, 이거 의외로 이거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직원들 데리고 놀이동산 갔다, 뭐 공연 보러 갔다. 이거 왜 안 되냐? 뭐 직원들 복리후생비 아니냐? 근데 이거 안 돼요. 이거 안 되고 복리후생비로 굳이 뭐 넣으려면 넣을 수는 있는데 부가세는 공제를 받지 말고요. 복리후생비 쪽으로 해가지고 법인세나 소득세 때 공제를 많이 받으시죠, 이쪽은. 그리고 목욕, 이발, 미용업 이건 당연히 뭐 딱 듣기만 해도 바로 사업과 관련이 있을 리가 없는 항목들이고, 요즘에 또 많이 나오는 게 강아지, 고양이, 반려동물 관련해서 지출을 하신 거를 법인카드나 사업자 카드로 많이들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이거 안 돼요. 이거 당연히 안 되는 거고. 그다음에 매입세 불공제 토지. 토지는 기본적으로 면세입니다. 면세 항목이고, 토지에 들어가는 기초공사나 가치 상승을 위한 자본 조치, 뭐 측량이라든지 뭐 정리라든지 이런 데 사용되는 모든 공사들, 그런 거는 이제 자본적 지출이라 그래가지고 토지의 가치를 높이는, 그러니까 토지 가액 자체가 높아지는 거지 이거는 이제 부가세랑 관계가 없는 얘기예요. 그래서 또 당연히 불공제가 되는 거고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면세 사업자랑 간이 사업자와의 거래 증빙을 보시면 부가세 자체가 써 있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가세가 왔다 갔다 한 그런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부가세 공제가 될 수가 없는 거고, 그리고 요것도 많이들 보시는데 이게 이제 과세면세 모두 운영하는 사업자가 뭐가 있냐면 정육식당 같은 거 있죠. 정육식당. 고기 팔면 면세고 식당으로 해서 밥을 팔면 과세예요. 이런 데서 내가 면세 항목을 구입을 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불공제가 되는 거죠. 이제 성격에 따라서 사업 관련성이 있으면 공제가 되겠죠. 그리고 근데 요즘에 이제 새로 나온 게 간이사업자인데 세금계산서가 발급이 가능한 간이사업자가 있어요. 얘네들은 간이사업자라도 세금계산서가 발급이 가능한 건가 그냥 일반처럼 보는 거예요. 부가세 공제가 가능하다. 출장 관련 여객운이 의외로 많이 헷갈려들 하시는데 항공철도 택시 고속버스 명세서 보면은 부가세가 다 써 있거든요. 부가세가 다 써 있고, 그리고 이제 이런 걸 현금으로는 많이 안 하시잖아요. 다들 요즘 카드 쓰시니까. 그러니까 적격 증빙도 갖췄고 부가세도 있고, 그리고 출장이니까 사업 관련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안 돼요. 호텔하고 숙박업소는 부가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영수증 같은 거나 뭐 카드 내역들 잘 가지고 계셔서 추려서 이제 신고를 하시는 게 중요하고, 출장 비용은 안 되는 게 기본적으로 부가세 매입세 공제를 해주는 거는 국내 거래예요. 국내 거래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국외 출장 비용 안 되고요. 국외에서 뭔가 상품을 샀다 당연히 안 되고요. 다 적격 증빙도 되고 적격 증빙이고 이제 사업 관련성도 있고 우리 그 부가세도 다 써 있어요. 근데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그래가지고 사업자 번호라든지 금액이라든지 그다음 작성물 1, 그다음에 금액이 틀리면 세액도 가끔 틀리는 경우도 있고 이러니까 그런 필요적 기재사항들이 오류가 있으면 내가 아무리 이걸 다 갖췄다고 해도 매입세액이 불공제가 되고, 그리고 매입 세금 계산서 미수치라는 건 이거는 한마디로 그냥 적격 증빙을 못 받은 거예요. 적격 증빙 못 받은 거는 당연히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제 잘 보셔가지고 지출 내역하고 비교를 해서 이제 안 받은 거 있으면은 기간 내에 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1기가 그럼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잖아요. 그리고 세금 계산서 마감이 7월 10일, 뭐 이게 일요일이면 11일 이런 식으로 껴 있을 텐데 이 전까지 이제 요청하셔서 받으셔야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얘네들 같은 경우는 이제 수정 발급 가능한 수정 발급해서 요청해갖고 받으셔야 되고, 이거는 사업자 등록 전 매입세액은 사업자 등록하기 전에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는 공제가 안 돼요. 이제 대부분 다 요 예외 사항에 걸리기 때문에 공제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보통 등록 전에는 사업자 등록증이 없으니까 사업자 번호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번호가 없으니까 이제 주민번호로 대신 받아요. 주민번호로 받았다가 그랬다가 이제 나중에 사업자 번호가 나오면 그때 뭐 수정 발급을 한다던가 뭐 이런 방법으로 많이 하시는데, 요 과세 기간이라는 걸 먼저 정리를 하면은 1기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죠. 2기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고. 네, 요 과세 기간의 종료일이에요. 종료일은 이날이죠. 이날로부터 20일 이내. 20일 이내니까 7월 20일. 여기는 종료일로부터 20일이니까 해가 넘어가죠. 1월 20일. 요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마치면 그러면 내가 신고를 1기 신고는 7월 25일 날 하고 2기 신고는 그 다음에 1월 25일까지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신고를 할 때 요 과세기간 거를 다 공제를 해주겠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혜택이죠. 사업자 등록을 좀 늦게 해도 내가 공제를 다 받아주겠다 이런 얘기니까 이런 거 잊지 말고 꼭 확인하셔가지고 사업자 등록 전에 받은 매입세액도 다 공제 받으시면 되시고, 이건 아까 말씀드렸던 인건비랑 국외사용액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입세액 공제는 기본적으로 국내 거래여야 돼. 국내 거래하기 때문에 국외사업자한테 제공받은 용역, 상품 여기에 내가 아무리 적격 증빙을 하고 부가세를 써서 낸다고 해도 그래도 얘는 안 되는 거고, 인건비는 기본적으로 면세 항목입니다. 면세 항목이기 때문에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가 없어요. 네, 이 정도로 하면은 총 9가지 정도 되는데 이러한 것들을 잘 구분을 하셔가지고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공제받지 않고 이런 것만 잘 하시면은 부가가치세 신고는 크게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직접 신고를 하실 거라고 이제 계획을 하신 분들께 좀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부가세 신고 마감 기간이 다가오니 준비 철저히 하시고 문제없이 신고를 마치시길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 통해 질문해 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